좀 더 기다릴게요 많이. 자, 뭐 좀 쌤 더 건드려줘야 되는 거 있을까? 1000 20 이거 왜 문제가 됐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일단은 지금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조건을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표현을 하자고 했고,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점이 존재하도록 한 요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근데 주어진 식이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파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프를 모두 다 불러 오셔야 되고, 맞죠? 근데 다시 한번 x축보다 위에 있는 점이 존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써져 있는 그림들의 여섯 가지의 그림 중에서 당연히 얘가 되고 얘네들만 아니면 되지 않아? 그치? 됐나 여기까지? 근데 지금 노란색의 그래프들은 뭐야? 노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위쪽에 있는 이 세 가지는 A가 양수.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주어진 이차함수 그래프 자체가 이미 아래로 볼록이면 무조건 X축을 뚫고 올라오는 범위가 존재하지 않겠어 어차피? 네. 그래 됐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X축보다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이 당연히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A가 무조건 양수값을 갖기만 하면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존재하겠지. 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A가 양수이면 그래프 세 가지는 무조건 다 오케이가 된다는 거야. 한 번 더. 근데 지금 아래쪽에 왔을 때는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야? A가 음수일 때는 항상 돼?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 아니지.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지금 이 그림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거야? 교점이 두 개야. 교점이 두 개니까 무슨 뜻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고, 정리를 했을 때 짝수 공식을 그대로 흘러 들어가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정리한 게 0보다 크면 될 일이다. 됐나요? 여기서 정리 조금 더 해주면은 이렇게, 그래서 A가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 언제? A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성립한다며. 그러니까 둘을 취합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 A가 양수이거나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끝. 됐어요? 한번 괜찮을까요? 이거 위에 거 풀었어 안 풀었어? 36번 36번이랑 똑같은데? 36번이랑 일단은 37번 정리를 했더니 21, 13 마이너스 였다가 취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3과 2분의 1을 기점으로 사이에 있는 x값을 정의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문제의 해석 차이입니다. 해석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구성시켜. 그러니까 이번에 잘 해왔거든 숙제들을.
다 잘 해왔어. 근데 쌤이 알려주고 싶었던 느낌은 뭐냐면은 너희가 보는 것처럼 고등 수학은 문제를 봤을 때 얘가 변하면서 줄어들어. 다음 그 문제도 말이 달라지면서 또 내용은 줄어들어. 또 달라지면서 줄어들고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에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걸 연습해 온 거잖아. 근데 너희는 어떻게 큰 덩어리에서 판별식 0보다 큰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뿐인 거고. 응?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쌤이 맨날 얘기를 하는 거야. 백지는 질문이 나올 수 없어. 백지 자체가 진짜 개 극혐해야 돼. 왜냐면 백지는 게으른 거거든. 문제에 써져 있는 내용을 하나도 못 옮겨왔는데, 그치? 근데 지금 봐봐, 2차 부등식 풀 수 있지. 그럼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마삼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x값에 대해서 우변으로 넘길게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한다. 됐죠? 오늘 말고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 중에 제일 어려운 구간을 하나 배울 거거든. 거기가 제일 어려워. 그날은 유형 하나만 해. 하나만 해. 근데 너 그날 못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어려워. 겁주고 싶은 게 아니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목요일날 해서 그날 단발성으로 끝내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까지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 지금 위치상. 근데 그 정도로 중요해.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 그 내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어려운 내용이 니네가 다 지금 현재도 알고 있는 내용이야. 현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다고. 다 해놨어. 근데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안 그랬어? 여기도 그렇다니까? 자, 일단 봐봐. 어떻게 바뀌어요? x가 마삼과 2분의 1 사이일 때 그래프가 y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a와 y는 0보다 위에 있는 2 있다. 항상. 그치? 모든 점이 따로 안 쓸게요. 모든 점은.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은 뭐를 해석해야 돼? 이 파란색을 해석해야 돼. 원래 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야, 얘가 뭐야? 얘 뭐야? 2차. 얘가? 네. 그래서 뭐야? 그래서 그 2차 함수가 뭐야?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라고 대답을 했지. 그치?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게 파란색 영역으로 색칠한 걸 봐봐. 이게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야? 아니야. 여기까지 얘기가 다 나와야지. 이거 노란색 동그라미 친 것까지 나와야지. 얘는 뭐인 거야? 파란색 동그라미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x값이 마이너스 3부터 2분의 1까지를 잘라놓은 그래프야.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다시 한번 봐봐. 얘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은 맞는데 얘를 가지고서 x축,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은 맞지만 여기에서는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잘라놓은 그래프인 거야. 어떤 조각일 거라. 자, 그런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얘를 2차 함수, 다시 다른 말로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어떤 정보를 주고 있을까? 이게 이번 주 목요일 날 가야 되는 목표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잡아놓은 거고, 이게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해. 더 가볼까? 무슨 내용을 품고 있어? 선생님, A가 양수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입니다. 됐죠? 선생님, 저는 꼭지점을 구할 수 있어요. 표준형을 하면 되거든요. 할 수 있죠. 숫자가 안 보이긴 하지만.
쌤, 저는 지난번에 배웠던 거 생각이 났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또 쌤, 저는 또 y절편을 바로 구할 수 있네요. y절편은 뭐야? C야. 이미 대놓고 C가 나와 있죠. 됐어요? 그럼 또 X절편을 가만히 냅둘 수 없지. X절편은 어떻게 구해줘? 맞아요. 0을 대입을 하면 무슨 형태로 바뀌어? 방정식으로 바뀌어. 됐죠? 뭐 이런 요소들을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네. 이런 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눈앞에 지금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y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a가 나와 있잖아. 지금 눈앞에 얘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우리한테는 무슨 느낌인 거야? 얘네들을 언제 못 뽑을 수 있다는 거야. 필요하실 때마다. 그게 일단 레디가 돼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 내용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처음 듣는 얘기 있습니까? 없지. 근데 완벽하게 숙달되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지. 자, 좀 더 가볼까요? 근데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은 맞는데 범위를 잘랐잖아. 근데 이 녀석의 꼭지점의 x좌표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a 빼기 4야. 됐어 여기까지? 네. 어려운 얘기였어? 아니요. 괜찮지? 그런데 x값은 어떻게 잘라냈어?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3부터 2분의 1. 아니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부터. 그럼 여기는 몇이겠어 또? 2분의 1.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여기는 몇이겠어? 0이야. 그럼 다음 뭐가 있어? 1이 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2분의 1까지 아니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마이너스 3부터 반대쪽에 마일이 아니라 다음 칸 0도 아니라 다음 칸 1은 안 되는 2분의 1 여기까지. 그러니까 파란색 빗금 치고 있는 여기까지만 네 거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됐어요? 네. 준비됐어? 그래서 이 나이키처럼 생긴 이 파란색이 어땠으면 좋겠대? 파란색이 어땠으면 좋겠대? y는 0보다 위에. y는 0보다? y는 0보다? x축보다? 봐봐. 지금 이걸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 뭐야 이름이 얘? 볼펜. 정식 명칭이 뭔지 알아? 영어 시간에 배운 적 있을 텐데. 초등학교 때. 볼포인트 펜이야. 처음 들어봐? 네. 볼펜이 볼포인트 펜의 약자야. 여기 안에 볼 들어있잖아. 볼 동그란 거. 그래가지고 볼 그거 지점으로 하는 거. 이게 정식 명칭이 실제로 볼포인트 펜이야. 근데 그걸 줄여서 볼펜으로 부른다는 거야. 뭐 혹은 그냥 펜이라고도 부르지. 네. 그지? 근데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볼펜이라고 얘기했는데 땡 이랬어 내가. 그럼 누군가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친구를 볼포인트 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땡 이랬어. 그럼 누군가는 뭘 던질 거 아니야. 삼색 볼펜? 맞지? 삼색 볼펜이잖아. 그지? 또 땡 했어. 그럼 뭐 여기 뭐 캔자공 볼펜? 뭐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만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이걸 가지고 연필? 이질 안 하진 않을 거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거 아닌 거 맞지? 이걸 지우개? 이러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맞는 얘를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 안에서 무언가를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건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니까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글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 대답도 마찬가지지. 2차 함수?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왜 멈춰 있냐고.
얘도 2차 함수가 맞아. 2차 함수이기만 해? 아니잖아.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해. 또한 포물선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해.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 표현 방식 여러 가지들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짚어서 써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y는 0보다는 x축이라는 말이 맞지. 그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 파란색 라인에 나이키처럼 생긴 이 그림이 어땠으면 좋겠대? x축보다 어땠으면 좋겠대?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어떻게? 항상? 항상도 근데 괜찮지만 싹 다 모든 점들이 싹 다 올라갔으면 좋겠대. 그럼 너희가 한번 표현을 해봐. 이거 나이키 모양 이렇게 있어.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어떠면 될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다시 한번 여기에 지금 리모컨이 있는데 이 리모컨을 이 책상의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싶어. 모양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잡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의 점이 이 책상보다 올라가면 되니? 그럼 무조건 리모컨은 이 책상보다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얘기해봐. 빨간색 점이 이 책상보다 위에 있으면은 이 리모컨 자체가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왜 안 그래? 나무 빨간색 점이 아닌 부분이 밑에 있었어. 지금 다 위에 있는데? 빨간색 점이 위에 있잖아. 다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아니 지금 듣는 얘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휘둘려 다니지 말고 이거 하나 틀린다고 해서 뭐 망하는 거 없어.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책상보다 이 리모컨 자체를 위쪽에 올려놓고 싶어. 그럼 빨간색 점이 책상보다 위에 있으면 가능할까? 아니요. 왜?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 대답을 하고 생각하는 건 무슨 경우야? 가장 아래 있는 부분이 빨간색 점이 아니면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발레를 들어주면 돼요. 빨간색 점이 그러니까 지금 책상보다 걸쳐지게 되면은 지금 주어진 선보다 걸쳐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걸쳐졌어 이렇게. 그럼 빨간색 점이 위에 있지만 리모컨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지. 이걸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점들로만 얘기를 해보자고. 점들로만.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파란색, 이 파란색 점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지금 이제 리모컨 자체가 여기 조금 다 꼬다리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 이 리모컨이 이렇게 있을 때 파란색 아래에 있는 이 점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은 무조건 리모컨은 위에 있나 그러면? 왜?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내 얘기를 안 듣고 있어. 파란색 점의 밑둥은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파란색 점 여기 있는 점만 이 선보다 올라가면 리모컨은 무조건 위에 있지 않겠어 그러면? 네. 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파란색. 이건 시력적인 저게 아닐까? 이렇게 내고 파란색 한 거. 아무튼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져 있는 우리는 파란색 동그라미의 형태를 이 그래프의 일부라고 일단 확인을 했잖아. 그래프의 일부 이렇게 생긴 나이키 모양 이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얘가 X축보다 올라가려면 어때야 될까? 어떠면 좋을까?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빨간색 점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지. 아니요. 웬일이야? 웬일이 안 낚이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가장 아래 있는 점이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은? 꼭지점. 꼭지점이 어떠면 돼? X축보다 위에 있어. 꼭지점이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그럼 뭐가 어때야 돼? 꼭지점의 Y 값이 Y 값이 아니야. Y 좌표야. 아 Y 좌표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요. 0보다 커야 하는 거야. 거기까지 말이 똑같은 현상을 해석하고 바꾸고 변경을 해서 거기까지 왔다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의 형태가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가 지금 뭐야 근데? 마이너스 a 빼기 4가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네.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등호 만나는 것까지 오케이였잖아. 그러니까 x축에 다 있어도 지금 다시 한번 꼭지점의 y좌표가 0이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a는 마사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a는 최대값이 마사가 되겠지. 자, 활용 건너뛰고 교재 1048번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합시다. 사십 5번은 아니에요. 45만 하자고 얘기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 1045도.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만 생각해 얘들아.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재 같은 경우 빈데 있는 것들은 채워봐. 어? 고등학교 선행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가 중학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학교 거 하고 있는데 내년도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 활용 잘 못해가지고 허덕이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어. 최악이야 최악. 100점을 못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100점 못 맞을 수 있지. 뭐 시험 보다 보면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거든. 그 실수한다고 해서 뭐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2학년 1학기 거 들어갔는데 활용 못 해가지고 허덕이고 있다? 왜 못할까? 문제를 안 읽는 거거든. 근데 지금 오늘 내내 지금 이번 주 저번 주 계속 이 2차 부등식에서 머물러 있었으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야 결국은? 문제 읽어서 그거 바꾸라는 거야. 그럼 그게 바뀌고 지금은 쓰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쓰지 않고 생각으로 그걸 다 훑어서 갔다면은 여러분들이 숙제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더 덜 걸렸겠지. 그치? 앞으로도 고등학교 1학년 이 공통수학 1을 같이 하는 친구들은 계속 발생을 하겠지만 조금씩 주변에 없는 같이 할 사람 이제 곧 다시 리셋이 됩니다. 1월달부터. 아무튼 중학 공부하고 아무튼 근데 그걸 하겠지만 걔네들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수업은 그대로 똑같이 나가겠지만 걔네들이랑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는 게 바보짓이야. 2차 부등식은 또 돌아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활용 뭐래? 구두 가격이 10만 원이면 하루에 30켤레가 판매가 된대요. 그거 얼마요? 하루에 얼마요? 300만 원이 되겠죠. 한 달이면 얼마를 버는 게? 하루에 이게 하루인 거잖아. 그러니까 한 달이면 얼마인 거야? 그럼 9천만 원이 되겠지. 근데 그래도 구두의 가격이 10만 원이니까 그래도 원가가 그래도 한 60%는 하지 않을까? 감이 잘 없어? 그 가죽 같은 걸로 할 거니까 네. 반은 남으려나? 그래도 3천은 넘는데요. 10%에서. 아닌가? 아니 만약에 60% 그래서 3천만 원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 그럼 어디서 팔아? 길바닥에서 팔아? 아, 그 자리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거 팔아야 되니까. 전기세는 뭐 조상님이 내줍니까? 그지? 또 뭐 있을까? 그래도 하루에 30켤레 파는 건데 만들어서 파는 건데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하루에 30켤레 만들 수 있을까? 어때?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30켤레. 그럼 직원이 있겠지? 그치? 직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저 정도 규모면은 직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어렵다. 볼게요. 결국은 근데 한 달에 거의 한 1억을 버는 거 아니야? 그 회사 매출이, 그지? 그렇잖아. 왜냐면 거의 9천만 원이니까, 그지? 1년이면은 거의 한 11억 정도 된다는 거지, 그지? 매출이 그 정도면은 먹고 아니 얼마가 남건 상관이 없이 그냥, 아니 그렇지 않겠어? 봐봐. 만약에 본인이 돈을 그만큼 생각보다 월급이 얼마 안 남아. 근데 어차피 그 돌아가는 그 돈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얼마야 일단은 300만 원이 되겠죠. 우리가 판매 총 금액이. 근데 가격을 어떻게 한대? X만 원을 인상한대.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 10만 원인데 가격을 X만 원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가격 자체를 10만 원에다가 X를 더해주게 되면, 됐지? 더해주게 되면 하루 판매량은 2X 켤레가 줄어든대. 원래 30켤레였는데 여기서 2X 켤레가 줄어든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인상을 해서 하루 판매액이 얼마나 되고 싶다는 거야? 308만 원 이상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됐죠? 정리를 좀 더 해보면 어떻게 돼? 전개할까요 그냥?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300이 308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2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 값이 1과 4 사이에 있다고 정의할 수 있겠죠. 됐죠? x의 최대값이니까 4. 그러니까 얼마야? 4만 원을 인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실제로 그럴 거예요. 가격을 인상을 하면 판매량은 줄어들겠지. 그지? 뭐 시장 경제 원리가 그렇지 않겠어? 그지? 근데 재밌는 거는 가격을 낮춘다고 판매량이 무조건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거든. 또한 재밌는 것은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판매량이 또 줄어들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 대표적으로 명품 같은 게 있지. 그지? 마우스 이게 100원이래. 살 거야? 아니요. 왜? 너무 싸구려 같아. 아 그래,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지. 그런 느낌도. 근데 참 명품 30만 원 마우스 하나 어때? 좀 분위기가 땡겨. 막 황금으로 막 도색돼 있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잘 될 것 같지 않아? 게임도 잘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 가격이 증가하는데 수요량이 증가하는 형태를 배불런 효과라고 합니다. 배불런이 배인가? 이걸 거야. 배불런. 그래서 이제 예전에 무슨 일화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옛날 귀족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서양의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뭔가 뭐 양산 쓰고 막 드레스 큰 거 입고 장갑 끼고, 그치, 좀 약간 새하얀 그런 장갑 끼고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 예전에 나도 이제 뭐 그냥 어디서 왔다 갔다 다 들은 얘기지만 백화점 같은 데서 흰색 장갑이 안 팔려서 막 안 되는, 막 애를 먹었대. 그냥 하얀색 장갑인 거야. 뭐 우리가 뭐 하는 뭐 엄청 싼티나는 그런 장갑은 아니었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되게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한테 돈을 주고 마케팅적으로 그냥 그 흰색 장갑을 좀 끼고서 돌아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유행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사서 다 팔았대. 좀 신기하지? 그런 거 보면은 뭐 높은 확률로 이과 쪽들을 생각들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경상계열 이런 쪽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되게 재밌거든. 왜냐면 우린 다 외우는 거잖아. 뭐 수학에서 니네가 안 외운 거 있어? 니네가 근해 공식,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근해 공식을 깨달았는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해 공식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런 얘기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 되게 많아. 생각보다. 나중에 교양으로 대학 가서 꼭 들을 수 있도록
셀감 나왔고요. 자, 이번엔 연립부등식입니다. 자, 부등식이 나왔어요. 일단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일단은 1차적으로 인수분해 먼저 정리해 주시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한 줄 나왔고요. 같은 방식으로 x가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는 정리까지 만들어 질 수 있겠죠. 여기 등호가 없었네요. 자, 바깥쪽 그리고 안쪽 형태 정리가 됐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네.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줄? 보고 생각해봐. 너희가 받아들여봐. 얘가 나왔어. 뭐 해야 돼, 다음 줄? 그간 했었던 얘긴데. 수직선 그려주는 거. 수직선 그리는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앞쪽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마선과 사각형으로 공통인 범위는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곱해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해가 어떻게 나왔대? 1과 4의 사이면서 6 하나만 가지고 왔대요. 좀 이상해, 영역이. 6 하나만 가지고 왔대. 근데 연립부등식의 형태를 보아하니 크거나 같은 쪽은 바깥쪽으로 영역이 나와 있을 거고 작거나 같은 거는 안쪽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럼 수직선에다가 전개를 했을 때 일단 안쪽은 뭔가가 하나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바깥쪽의 형태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 이렇게 바깥쪽 하나.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6을 포함을 못 하잖아. 그치? 이쪽으로 들어가면 6 하나가 아니라 영역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남은 6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라는 얘기니까, 즉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대한 해의 범위는 4와 6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한 번 더 작거나 같은 안쪽에 있는 범위는 x값이 1과 6일 때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뭐 부등식 뭐 전개를 하건 뭐건 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내가 얘네들을 능력으로 바꾼다고 식이 달라지진 않겠지. 그럼 얘는 0에 대한 두근이 4와 6, 여기에 대한 두근이 1과 6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통해? 근과계수의 관계를 통해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는 두근의 합이니까 마실, 두근의 합은 마칠, 두근의 곱은 24, 두근의 곱은 6인 걸로 정의가 가능하겠죠. 내주면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천 57번입니다. 당연히 인수분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질 거고요. 영역이 마이와 6 사이로 정의가 되겠죠. 자, 일단은 체크 먼저 하도록 합시다. 마이 표 체크되고 6 영역이 정리가 됐을 때 안쪽이 되겠고, 영역 여기에서는 8부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작거나 같으니까 이제 사이 값이 되어야 하는데 겹쳐지는 즉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8부터의 범위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겹쳐지는 데가 발생하지 않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안쪽으로 들어와줘야 되겠지 일단.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맨 오른쪽의 값이 6이니까 5, 4 이 3개의 점까지는 어때야 돼? 포함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는 3은 어때야 돼? 포함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점이 되는 A라고 하는 친구의 값이 3과 4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근데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4에는 들어가도 되지만 3에 들어가면 3을 포함하니까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변의 길이가 x 빼기 1, x 더하기 1이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둔각삼각형은 피타랑 동일한 공식인데 각각에 대한 값에 대한 제곱이 어때야 된다? 혼자 있는 빗변 쪽이 더 커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조건 하나가 일단 풀고 하게요. 그럼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겠죠. 1이 없어지면서 x제곱 넘어가면은 x가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뭐가 이상하지 않아? x가 4분의 1보다 크면 되는데 이거 조건 뭐? 뭐가 이상한데? 아 x제곱이 왜 사라졌냐 다시 넘어올게요 쏘리. 그러면 1 넘어가면서 x제곱 빼기 4x가 0보다 작다가 되겠고 x가 4와 0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됐죠? 근데 그러면 0과 4 사이에 정수는 뭐가 있어? 1, 1, 2, 3 그지? 정답 몇 번? 1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 왜 1번이야? 왜 1번이야? 똑같이 대답해. 너도 1번이었잖아. 네. 네. 왜 1번이야? 왜 1번이라고 얘기했어? 그 3이 아, 3으로 가는 거야? 왜 1번이었어? 아, 정직하게 얘기해. 이거 3개니까. 아니야? 성균이 아니야? 규민이 아니야? 그냥 3까지 계산한 거야? 3개니까 아니야? 문제 다시 맨 끝에 읽어봐. 뭐라고 써있어? 정수 x의 값은 써있지. 네. x의 개수라고 써있어? 아니잖아. 저기 아닌가? 아니. 아니 물어보잖아. x의 개수라고 써있냐고. 네. 아니. x의 값이라고 써있지 않아? 네. 그치? 근데 지금 단박에 1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건가? 3밖에 없어서 1, 2가 없어서? 네. 어? 근데 3개가 먼저였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관식이면 어떻게 풀려고?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두 길이의 합은 남은 한 길이보다 무조건 커야 되죠. 네. 그럼 넘어가면 x가 2보다 크겠지. 그래서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값이 되어서 정답이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이거 시간 이번에 많이 쓴 만큼 숙제 분량을 조금 더 할게요. 시간도 좀 더 줍니다. 1063까지 하고 근해분리 다 건너뛰고 148쪽 1074부터 1093까지만 봅시다. 오케이? 뒤쪽은 다 버려도 괜찮으니까. 됐나요? 네. 됐죠? 잠깐만 잠깐만.